논술이 예전에 수학과학 논술이었다가 지금 수리 논술로만 편중이 돼 있어가지고 나도 예전에 논술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논술 안 해. 시험을 안 봐? 다 수리 논술만 봐. 자, 이제 하도록 할게요.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지구 환경 변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시게 되면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 이 단어는 교과 내용 and 일상생활하고 묶여서 나오는, 보통 이런 거를 교과 내용하고 일상생활하고 같이 나오는 걸 통합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규격화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됐건 한 10% 이상은, 10% 정도는 일상생활과 연계해서 출제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얘 같은 경우는 교과 지식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 얘가 시험지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념에 대한 이야기 and 해석형 같은 해석도, 해석해야 되는 것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출제상에서는 반드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를 하기 전에 먼저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조건 알고 가야지만 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 뭐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나오는데, 요걸 온실효과,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쫓아가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온실효과 먼저 결론 먼저 좀 얄팍하지만 답을 쫓아가기 위해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문제를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좋은 얘기야. 그럼 온실효과인 거고,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 그러면 걔는 부정적이야. 그러면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가볼게. 이제 온실효과를 보게 되면 지구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기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거야. 이렇게 대기가 둘러싸고 있으면, 들어가십시오. 네. 대기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용어를 붙인 건데 온실기체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시험상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고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많이 주지만 사실은 메테인도 들어가요. 이 메테인, 그러면 낯선 단어이긴 한데 이 메테인하고 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맞아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그러니까 소는 초식동물이다 보니까는 이것을 다 분해해서 위가 4개나 존재하게 되고, 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트름이 이제 메테인인데 얘가 온실기체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한 번만 잘 들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문제 풀 때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틀리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외워버리면 시간도 짧게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외워놓고 출발하자가 아니라 안 외우고 해봐. 몇 번 풀다 보면 계속 겉도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얘는 그냥 외워버리는 게 편하겠다가 나오면 그때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요 단어가 조금 들어가면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열평형. 알겠지만 뜨거운 온도가 높은 데랑 온도가 낮은 데 있으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할 거야. 자, 첫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준은 어쩌면 지표면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표면이니까 지표면을 기준했을 때 지표면이 따뜻해요. 지표면이 따뜻하다라는 말의 뜻은, 다시 말하면 대기층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따뜻하니까 얘가 차갑다가 되는 거지. 진짜 차갑다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얘가 따뜻하니까 얘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 여기 있던 열이 대기권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겠지. 문제될 건 없어. 한 번만 다시. 이번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지표면이 차가워.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진짜 뜨겁다. 이럴 수도 있지. 얘가 진짜 열을 받아서 여기가 뜨거울 수도 있지. 아니면 여기가 차가워질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이렇게 됐으니 여기가 따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 여기 있던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 이쪽에다 여기 있던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이 지표면 기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표면이야 라고 했었을 때 따뜻하면 대기권으로 나가고 추우면 대기에서 들어와주고 이 되다 보니 일시로 뜨거워졌다가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는 거고 추워졌다가 더 이상 추워지지 않는 거지. 이 말은 어떻게 돼? 이 지표면의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어떻게 해준다? 바로 요 단어 유지시켜주는 거지. 적당히 뜨거웠다가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추워지다가 어느 적당한 온도 이하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상태를 그래서 유지하다 보니 생명체가 살아가기가 어때요? 물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건 맞아. 근데 여름이 미친 듯이 뜨겁고 추울 때는 미친 듯이 추워.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이 정도 더우니까 이 정도 대비해야지. 추우면 이 정도 추우니까 이 정도 대비해야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명체의 유지하기가 아주 많이 어떻다? 유리한 상황이 되어지는. 그때 이걸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해주는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온실기체가 이러한 역할을 이러한 열평형을 통해서 유지에서 생명 유지에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가 온실 효과예요. 그럼 너무 중요한 거 아닐까? 너무 좋아. 왜냐면 더울 때 덜 덥게 하고 추울 때 덜 춥게 해준다면 이만한 게 감사한 일이 어딨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의 과한 사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서 왼쪽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대기가 온실기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산화탄소량의 증가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더 많이 둘러싸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유지하는 일정 온도에 유지하는 능력이 여기서 자 키워드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지. 적당한 생명체가 살기 유리한 상황에 한번 쓸게. 적당한 온도. 여기서 적당하다의 기준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유리한 적당한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되는데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생명체를 기준했을 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었을 경우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이변이 생기죠. 기상이변. 그리고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증발량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해수면도 바닷물은 온도가 높은 부피를 팽창해요. 보통 빙하기, 그럼 우리가 빙하기 하면 되게 추운 걸로 생각하는데 몇 도씨 정도 내려가야 빙하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치, 마이너스 막 이런 느낌 들지. 지구 평균 기온에서 2.5도면 빙하기야. 지금 기온이 2.5도만 내려가면. 근데 반대다? 아니야. 2.5도가 올라가면 빙하기가 와요. 엥? 빙하기는 추워지는 거고 온도는 올라가는데 왜 빙하기가?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극지방에 있던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공기가 여기서 따뜻이라는 것은 영하 몇십 도가 영하 3, 40도가 영하 2, 30도가 된 거야. 그럼 걔네 입장에서 엄청 올라갔지만 우리 중위동권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차가운 거잖아. 그게 팽창을 해서 북반구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빙하기가 오는 거야. 빙하기의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예요. 지구가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극지방에 있었던 애들이 내려와서 차갑게 만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적도 지방은 더 과잉 뜨거워져요. 열이 다 몰려있으니까는. 중위도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처음에 뜨거워졌다가 극지방까지 전체를 둘러쌌어. 다 따뜻해졌다가 극지방에 녹으면서 이거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밀어버리면 적도지방이 밀리지. 그러니까 그 적도지방은 굉장히 뜨거운 상태가 되는 거야. 생물이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상태로. 그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4계절 내내 1년 내내 그 뜨거운 상태로. 그러니까 거기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근데 거기서 또 이때 또 문제가 생겨. 문제가 이때 동물들의 생존율은 떨어지는데 식물의 생존율은 증가해요. 거기서 완전 왜냐면 광합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석탄, 석유가 많이 매장된 지역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 지층들은 굉장히 여기서 고온이라는 거 막 뜨거워요. 뭐 끓는 이런 건 아니야. 뭐 3, 40도, 4, 50도를 유지했을 때야. 이렇게 되면 생명체는 되게 포식자들, 초식동물 수는 급격히 줄고 생산자는 급격히 늘어나서 석탄, 석유가 많이 매장된 지층을 확인해보면 다 이런 빙하기의 적도지방이었어. 되게 이율배반적인데 지금 2도씨까지 평균 2도씨 이상을 넘어버렸어요. 10년 안에. 2.5도가 넘어가면 이건데 지금 거의 다 왔어. 종말이구나. 아니야. 사는 애들은 살아. 죽는 애는 죽는 거고. 자,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서식지에 감소가 일어나요. 바닷물이 팽창하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그럼 육지가 줄었겠지. 네. 그럼 뜨거워지니까 사막은 늘어나겠지. 네. 사막은 살아가기가 생존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니까 결국엔 인간이 동물들이 살아가기 힘든 살아가는 환경의 서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기상이변이 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기상이변의 가장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누구냐면 엘니뇨 현상하고 라니냐.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름은 참 이뻐. 근데 왜 이러냐면 이 스페인령, 저쪽 남아메리카 쪽에 스페인령이 있는데 거기서 이 엘니뇨가 먼저 최초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를 스페인령이다 보니까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보통 그런 거 있지. 태풍도 뭐 이렇게 맹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귀여운 단어 쓰지 않니? 그렇죠. 그렇게 무서운 애들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유가 있는데 까먹었어. 그러면서 그 반대 지역에서 얘의 반대 현상이 나타난 기상이변이 생긴 거야. 그래서 걔를 이름을 살짝 바꿔서 남자아이, 여자아이라고 하고 시험대상에서는 이 엘니뇨와 라니냐가 시험대상에서 많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이 지구온난화와 온실 효과는 반드시 정리를 잘